5분, 단 5분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미친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단 5분만. 제발 5분만 들어주십시오. 2025년 11월 어느 날 저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IT 기업 본사 로비에서 한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정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독일 바이어 마르쿠스 슈미트를 향해 중년의 남자 구두 닦기 이한수가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2명이 한수의 앞을 가로막고 한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넘어집니다. 구두약 냄새와 땀 냉새가 뒤섞인 한수의 몸 위로 박성철 회장의 구둣발이 무자비하게 내려찍힙니다. 이런 미친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한 수십 개의 시선이 한수를 향하지만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입술을 열어 유창한 독일어를 쏟아냅니다. 이치켄 인원 HELFEN. 정문을 나서던 마르쿠스의 발걸음이 멈추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로비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지고 한수의 갈라진 손에 쥐어진 구겨진 메모지 위로 고도의 반도체 설계 수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구두 닦기는 대체 어떻게 독일어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든 메모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IT 기업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이한수의 무릎이 내려앉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낡은 구두통을 여는 한수의 45살 얼굴에는 밤새 딸의 병실을 지킨 피로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 커다란 화분 뒤편에 몸을 웅크린 채 한수는 새벽부터 출근하는 직원들의 구두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때 이 건물 옆 IT 벤처기업 대표였던 천재 엔지니어의 흔적은 이제 구두약 냄새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구두통 깊숙한 곳에 숨겨둔 독일어 공학 서적만이 그의 지난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 출근 러시가 시작되자 회전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직원들이 한수의 존재를 마치 공기처럼 지나칩니다. 20대 신입사원 김지민은 급하게 걸어가다 한수의 구두통을 발로 차버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쏟아진 구두약과 솔이 바닥에 나뒹굴지만 한수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하나씩 주워 담습니다. 참아야 해.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보안팀장 최민호가 지나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수를 재촉합니다. 저기 좀 치우고 있어. 오늘 VIP 오신다고 했잖아. 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하게 답합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더욱 서둘러 정리하는 한수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로비 중앙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 양복을 입은 박성철 회장이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박 회장은 턱을 치켜든 채 주변을 훑어보며 걸어옵니다. 박 회장의 구두 앞에는 먼지 하나 없이 광이 나지만 그는 한수를 향해 턱짓으로 신발을 가리키며 다시 닦으라고 지시합니다. 한수는 이미 깨끗한 구두를 다시 한번 정성껏 닦아주며 박 회장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박 회장은 한수의 머리 위로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 독일 바이어 올 때까지 로비 구석에 처박혀 있어.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리지만 한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굴욕을 갚을 날이 올 거야. 박 회장 일행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라진 후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봅니다. 사진 속 12살 서연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수는 사진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서연아, 아빠가 꼭 너 살릴게.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구두통 밑에서 낡은 독일어 기술 서적을 꺼냅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한수의 눈빛에 잠시 생기가 돌고 그는 딴 세상에 빠져듭니다. 이 지식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온 한수는 책을 다시 구두통 속에 숨기고 다가오는 직원의 구두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로비 천장의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한수의 긴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수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저녁 이 로비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같은 날 오후 시간, 한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대학교병원 소아병동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3호선 안에서 한수는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옷에 배어 주변 승객들이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기지만 한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정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수술비는 아직 3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병원 입구에 도착한 한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중환자실 복도로 올라갑니다. 복도 끝에서 담당의 정수진 교수가 한수를 급하게 불러 세웁니다. 50대 초반의 정 교수는 차트를 펼쳐 보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서연이 아버님, 서연이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한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그는 차트의 빨간 선 그래프를 응시합니다. 정 교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술비 8천만 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술 일정을 미뤄야 합니다. 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합니다. 꼭 준비하겠습니다. 8천만 원. 금요일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하지? 정 교수는 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냅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대기 중이라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향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립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서연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아빠를 알아봅니다. 서연이 곁에는 60대 간병인 박순자 씨가 앉아 있고 그녀는 한수에게 조용히 귓속 말합니다. 아이가 계속 아빠를 찾았어요. 한수는 서연이의 작은 손을 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서연아, 아빠 왔어. 오늘 많이 아팠어? 서연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진난만하게 말합니다. 아빠, 손에서 구두약 냄새나. 한수는 황급히 손을 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미안해, 아빠가 씻고 올걸. 이 냄새 때문에 우리 딸한테도 미안하구나.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아빠, 나 수술하면 진짜 나? 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대답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꼭 낫게 해줄게. 서연이는 안심한 듯 눈을 감고 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병실을 나서는 한수의 뒤로 정 교수가 다시 나타나 못 박듯 말합니다. 금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엔 정말 어렵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은 한수는 휴대폰으로 은행 대출 앱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인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넘겨보지만 이미 다 거절당한 사람들 뿐입니다. 박 회장, 그 사람한테 사정해보자.
딸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인간이라면 도와주겠지. 한수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병원을 나서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섭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고 한수의 마음처럼 어둡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한수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구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병원에서 회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3호선 안 한수는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좌석에 앉은 한수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갈라진 손을 바라봅니다. 이 손은 한때 키보드를 두드리며 세계적인 기술을 설계하던 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한수는 18살에 홀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로공단 전자부품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고 밤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때 한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대학 진학 대신 IT 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한수는 독일 기술 서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번역된 최신 기술 자료가 거의 없었고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한수는 새벽 5시마다 일어나 무료 온라인 강의로 독일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하루 4시간씩만 자며 밤낮 없이 공부했고 마침내 독일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한수는 독일 기업 한국지사의 기술 번역가로 취직했고 그곳에서 회사 건물 옆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김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한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멋져요. 민지가 처음 고백하던 날의 목소리가 한수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30살에 결혼한 한수는 IT 벤처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선배 최진혁을 동업자로 믿고 회사 지분 50%를 나눠줬습니다. 형은 제 은인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아르바이트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한수는 최진혁을 친형처럼 믿었고 그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창업 2년 만에 독일 지멘스와 3억 유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직원 20명 규모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한때 언론에 한수가 고아원 출신 자수성가 청년 사업가라며 보도까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몰래 투자금 30억 원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경쟁사에 넘기며 뒤에서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던 그날 밤 8달 된 임신 상태였던 민지가 충격으로 조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요. 민지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한수의 귀를 때립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민지는 미숙아 서연이를 낳았고 과다 출혈로 3일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인큐베이터 속 서연이를 바라보던 한수에게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중환자실로 뛰어간 한수의 앞에서 민지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연이, 잘 키워줘.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민지는 한수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장례식장 빈소에서 한수는
민지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아닌 채권자들이 몰려와 빚 독촉장을 한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사기꾼아, 우리 돈 언제 갚을 거야?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최진혁은 해외로 도피하여 연락이 끊어졌고 한수 혼자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한수는 매일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속 서연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를 꼭 지켜낼게. 엄마 몫까지 아빠가 다 해줄게. 서연이가 4살이 되던 해 희귀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수는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구두닦이가 되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한수는 깊은 회상에서 깨어납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독일어 사전을 꺼내 HOFFNUNG라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의 그 단어는 한수가 가장 좋아하는 독일어입니다. 한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민지야, 무슨 일을 해서라도 서연이 꼭 살릴게. 꼭 방법을 찾을게. 지하철 문이 열리고 한수는 회사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같은 날 저녁 시간 IT 기업 본사 로비는 대형 계약을 앞두고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시설팀 직원 4명이 정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붉은 카펫을 깔고 양쪽으로 대형 환영 플래카드를 설치합니다. 독일 슈미트 테크놀로지 마르쿠스 회장님을 환영합니다라는 한글과 독일어가 함께 적힌 현수막이 로비 중앙에 걸립니다. 홍보팀 직원들은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수는 로비 구석 화분 뒤편에 몸을 더욱 웅크리고 숨어 있습니다. 구두통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눈에 띄지 않으려 하지만 구두약 냄새만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박 회장이 아까 그렇게 경고했잖아. 보안팀장 최민호가 한수 앞을 지나가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냅니다. 야, 구두닦기. 너 오늘 눈에 띄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 알았지? 한수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오후 6시가 되자 박성철 회장이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로비로 내려옵니다. 그의 뒤로 경영진 5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고 30대 초반의 통역사 이영미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습니다. 박 회장은 시계를 보며 수행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차량 위치 확인했어? 비서가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하며 답합니다. 예, 회장님. 지금 건물 앞 500m 지점입니다. 박 회장은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경영진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계약 성사되면 우리 회사 매출 3배는 뛸 거야. 절대 실수하지 마. 경영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집니다. 1조 원짜리 계약이라고? 저 사람들 세계가 나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한수는 화분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정문 밖에서 검은색 벤츠 리무진이 천천히 다가오고 현관 직원이 급하게 문을 열어젖힙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자 운전기사가 뒷좌석 문을 공손하게 엽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체구를 가진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각진 안경을 쓴 마르쿠스 슈미트는 회색 수트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로비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2명이 따라 나오고 3사람 모두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박 회장이 황급히 정문으로 달려가 과장되게 허리를 숙이며 악수를 청합니다. 슈미트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르쿠스는 박 회장의 악수에 간단히 손을 맞댔다가 바로 놓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냉담한 독일식 악센트의 한국어가 로비에 울려 퍼지고 박 회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통역사 이영미가 황급히 나서서 독일어로 말을 건넵니다. WILLKOMMEN 인 코리어 헤어 슈밋. 하지만 마르쿠스는 대답 없이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까칠한 양반이네. 저런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얼마나 힘들까. 한수는 화분 뒤에서 마르쿠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르쿠스의 날카로운 시선이 로비를 훑다가 구석의 한수에게 잠깐 멈춥니다. 한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숙이며 기둥 뒤로 몸을 숨기려 합니다. 불안하게 왜 쳐다보는 거지?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미 시선을 거두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박 회장과 경영진들이 황급히 마르쿠스를 따라가고 홍보팀 직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뒤따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한수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휴, 다행이다. 이제 저 사람들 회의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면 되겠어. 하지만 한수는 아직 모릅니다. 저 엘리베이터 안의 회의가 곧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것을. 20층 VIP 회의실에 도착한 일행은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르쿠스는 상석에 앉지 않고 테이블 한쪽 끝자리에 자리를 잡으며 노트북을 꺼냅니다. 수행원 2명이 그의 양옆에 앉고 각자 태블릿과 서류를 펼칩니다. 박 회장은 맞은편 중앙에 앉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마르쿠스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합니다. 통역사 이영미는 박 회장과 마르쿠스 사이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장을 펼칩니다. 마르쿠스는 정확히 3분 만에 노트북 설정을 마치고 프로젝터에 기술 문서를 띄웁니다. 박 회장 측 경영진들은 아직 서류를 뒤적이며 자리를 정리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수행원에게 독일어로 무언가 속삭입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홍보팀 직원 3명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역사적인 계약 현장을 기록할 준비를 합니다. 박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경영진들에게 눈빛을 보내며 속삭입니다. 1조 원 규모의 계약이 오늘 성사될 거야.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경영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박 회장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오직 화면 속 기술 문서만을 응시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문서 페이지를 넘기고 회의실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과연 이 회의는 박 회장의 기대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회의 시작 30분 후 마르쿠스는 검은색 파일에서 반도체 설계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정교한 회로도가 그려진 청사진 위로 마르쿠스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는 독일어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다이 THERMISCH VERLUSTLEISTUNG BEI 7-네노미터 PROGESSEN WI HABNC 데스 프라블럼 젤스트리트. 통역사 이영미는 명문대 동문과 출신답게 일상회화는 유창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건 일상회화가 아닙니다. 이영미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칠라노 공정이 열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박 회장은 이영미의 불안한 표정을 눈치채지만 체면상 그대로 진행하라고 눈빛으로 지시합니다. 경영진 중 기술이사 김동수가 황급히 서류를 뒤적이며 답변을 준비합니다. 저희는 냉각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영미가 그 말을 독일어로 옮기려 하지만 정확한 기술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WIR HABN, KHLUNGSSYSTEM, VERBSSERT. 마르쿠스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그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합니다. 이상하다. 뭔가 제대로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마르쿠스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냅니다. LECKSTROMDICHT BEI 더 게이트 마이너스 STR6KTUR WESCH WERT HABEN CERREICHT. 이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에 든 펜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누설 전류 밀도와 게이트 구조라는 말은 알아들었지만 정확한 기술 용어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누설, 밀도와 게이트, 절연체 구조에서 어떤 수치를. 이영미는 말끝을 흐리며 박 회장을 바라봅니다. 박 회장은 답답한 표정으로 기술이사를 재촉하고 김 이사가 또다시 서류를 뒤적입니다. 마르쿠스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전문 용어들을 연속으로 사용합니다. PNFET ARCHIT KTUR, 게이트 DIELEKTRIKUM, SUBT HRESHOLD 스윙. 이영미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이마에 땀을 손수건으로 닦습니다. 핀, 구조와 게이트,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이영미를 보며 경영진들은 서로 눈치만 봅니다. 마르쿠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며 그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기 시작합니다. 수행원 한 명이 마르쿠스에게 독일어로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팀은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수행원에게 독일어로 말합니다. 데스 IST GEITVERSCHWENDUNG WIRGEHEN. 이영미는 그 말을 듣고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잠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당황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변명하듯 말합니다. 슈미트 회장님, 저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지 통역 과정에서. 마르쿠스는 박 회장의 말을 끊고 명확한 영어로 선언합니다. This contract is impossible.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고 경영진 5명 모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립니다. 홍보팀 직원이 회의실 문 밖에서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려던 손이 공중에 멈춥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며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씁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미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수행원 2명도 동시에 일어서며 각자의 짐을 챙깁니다. 경영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회의실에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침묵이 흐릅니다. 마르쿠스는 회의실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박 회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르쿠스를 붙잡으려 합니다. 회장님, 조건을 다시 논의해 봅시다. 마르쿠스는 박 회장의 손을 냉담하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I cannot work with a team that lacks professionalism. 전문성 없는 팀과는 일할 수 없다는 그 말이 회의실에 쩡하고 울려 퍼집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르쿠스 일행이 복도로 나섭니다. 박 회장과 경영진들이 급하게 뒤따라 나오지만 마르쿠스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마르쿠스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1조 원이 날아갔어. 완전히 망했어. 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마르쿠스 앞을 막아섭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마르쿠스는 박 회장을 밀어내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영진들은 멍하니 서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만 바라봅니다. 19층, 18층, 17층. 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영미를 노려봅니다. 당신 때문에 계약이 날아갔어. 이영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3층, 2층, 1층.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마르쿠스와 수행원들이 로비로 걸어 나오고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냉소가 가득합니다. 구석에서 구두를 닦고 있던 한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합니다. 회의가 벌써 끝났어? 뭔가 이상한데? 한수의 귀에 급하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박 회장과 경영진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수는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르쿠스 일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걸어 나오자 박 회장과 경영진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황급히 뒤따라 내려옵니다. 한수는 구두를 닦다 말고 고개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르쿠스의 차갑게 굳은 표정과 박 회장의 창백한 얼굴색이 한수의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박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마르쿠스를 따라잡으려 합니다. 회장님, 조건을 다시 논의해 봅시다. 마르쿠스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정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한수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통역 오류 때문에, 기술 검증 실패, 계약 파기. 그 순간 한수의 머릿속에 딸 서연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병상에 누워있는 서연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수진 교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금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사흘밖에 안 남았어. 8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한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가 로비 중앙을 지나 정문으로 다가갑니다. 한수는 그들의 대화에서 독일어, 통역 오류, 기술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독일어 통역이 문제였어?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한수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구두통을 옆으로 밀어내고 바닥을 박차며 일어섭니다. 이건 기회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한수는 마르쿠스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로비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한수를 바라봅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한수의 외침에 마르쿠스의 수행원 2명이 재빠르게 몸을 돌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한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벌립니다. 한수는 그들을 피해 마르쿠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수행원 한 명이 한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냅니다. 균형을 잃은 한수의 몸이 뒤로 휘청거립니다.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부터 내려앉고 손바닥이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힙니다. 통증이 손바닥에서 팔로 퍼지지만 한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목청껏 외칩니다. 단 5분만, 제발 5분만 들어주십시오. 한수의 절규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로비에 있던 20여 명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구두 닦기 왜 저래? 미쳤나 봐. 박 회장이 한수를 발견하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는 성큼성큼 한수에게 다가와
구둣발로 한수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이런 미친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한수의 어깨가 박 회장의 무게에 눌려 더욱 바닥으로 깊이 내려앉습니다. 구두약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한수의 몸에서 초라함이 풍깁니다.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한 수십 개의 시선이 한수를 향합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달려와 한수를 끌어내려 하지만 한수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버팁니다.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서연이가 죽어. 절대 안 돼. 한수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유창한 독일어를 쏟아냅니다. 이치켄 인원 HELFEN BITTGBEN C 미어 누 FNFMINUTEN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5분만 주십시오. 정문 쪽으로 거의 다 걸어간 마르쿠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의 등이 미세하게 긴장하고 고개가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로비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마르쿠스의 날카로운 눈빛이 바닥에 엎드린 한수에게로 향합니다. 한수는 박 회장의 구둣발 아래 눌린 채로도 마르쿠스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구두약이 묻은 갈라진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꺼냅니다. 다이 BERSETGUNGSFEHLER 이치 HAB 에일즈 GHRT 통역 오류들 저는 다 들었습니다. 한수의 손이 허공으로 메모지를 들어 올립니다. 그 위로 빼곡하게 적힌 독일어 기술 용어들과 반도체 설계 수식들이 보입니다. 마르쿠스의 눈빛이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변합니다. 박 회장은 당황하여 한수의 어깨를 더 세게 짓누릅니다. 당장 입 닥쳐. 보안. 이 미친놈 당장 끌어내. 하지만 마르쿠스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WARTENC. 잠깐만요. 마르쿠스의 독일어 한마디에 로비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는 천천히 한수에게 걸어옵니다. 수행원들이 길을 비키고 박 회장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마르쿠스가 한수 앞에 서서 내려다봅니다. THERMISCH VERLUSTLEISTUNG BEI 7-나노미터 PROGESSEN 와즈 IST 데스 7나노 공정의 열 손실. 그게 뭡니까? 한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또렷한 독일어로 대답합니다. WRMEABLEITUNG 더치 OPTIMIERT KHLKRPERSTRUKTUREN 언드 THERMISCH 인터페이스 -MATERIALIEN 최적화된 방열판 구조와 열전도 소재를 통한 열 방출입니다. 마르쿠스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한수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숨죽인 채 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지켜봅니다. 1조 원짜리 계약의 주인공이 구두 닦기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마르쿠스가 한수의 메모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눈빛에 강렬한 관심이 피어오릅니다. 마르쿠스는 한수가 건넨 구겨진 메모지를 펼쳐들고 찬찬히 살펴봅니다. A4 용지 반 크기의 메모지에는 빼곡한 독일어 기술 용어들과 수정된 반도체 설계, 수치들이 정교하게 적혀 있습니다. LECKSTROMDICHT, 게이트-DIELEKTRIKUM, PINFET-ARCHITKTUR. 아까 회의실에서 통역사가 제대로 옮기지 못했던 모든 용어들이 정확한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쿠스의 눈빛이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다시 강렬한 호기심으로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박 회장도 감지하고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마르쿠스와 한수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마르쿠스가 한수에게 독일어로 묻습니다.
WER 신듯이? 당신은 누구요? 한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한 독일어로 대답합니다. 이치워 VOR FNF JAHREN GESCHFTSFHRER EINES HALBLEITER- 디자인- 스타트업스나 저는 5년 전 반도체 설계 중소 벤처회사 대표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저 구두 닦기가 사업가였다고? 말도 안 돼. 한수는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합니다. 민 GESCHFTSPARTNER head IMVESTMENTGELDER UNTERSCHLAGEN under KERNTCHNOLOGIEN NKUNKURRENTEN VERKAUFT 동업자가 투자금을 횡령하고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겼습니다. 마르쿠스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지며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 회장이 비웃듯 끼어듭니다. 회장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사기꾼 전과자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박 회장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고 거칠게 그를 밀쳐냅니다. 박 회장이 뒤로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고 경영진들이 황급히 그를 붙잡습니다. 좋아.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서연이를 살릴 수 있어. 마르쿠스는 스스로 무릎을 더 낮춰 한수와 완전히 눈높이를 맞춥니다. 50대 중반 독일 기업 회장이 구두 닦기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에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마르쿠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다이 LCKSTROMDICHT-BRECHNUNG BEI 게이트 STR UKTUR ERKLNC 미어데스 게이트 구조의 누설 전류 밀도 계산 설명해 보시오. 한수는 구두약이 묻은 손을 들어 로비 바닥의 깨끗한 대리석 부분을 가리킵니다. DARF 이치 하이어 SCHREIBN 여기 써도 될까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수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냅니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 그대로 한수는 대리석 바닥에 수식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II, EVMVT 유창한 독일어 설명과 함께 정교한 수식들이 바닥 위에 펼쳐집니다. BEI 7-네노미터- PROGESSEN IST 다이 LECKSTROMDICHT KRITISCH 7나노 공정에서 누설 전류 밀도는 치명적입니다. 마르쿠스의 수행원 2명도 무릎을 꿇고 한수의 설명을 경청합니다. 그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한수가 바닥에 그리는 수식을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한수의 손은 구두약으로 시커멓게 더럽혀져 있지만 그가 그려내는 수식만큼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10여 분간 한수는 회의실에서 발생한 통역 오류들을 하나하나 짚어냅니다. THERMISCH, VERLUSTLEISTUNG, WURD, FALSCH, BERSETGT 열 손실이 잘못 통역되었고 gate-DIELEKTRIKUM, WURD, BERHAUPT, NICHT, ERWHNT 게이트 절연체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한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질문을 던집니다. 한수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수정된 설계안까지 제시합니다. 이 사람 진짜야. 진짜 전문가야. 마르쿠스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원본 설계도를 꺼내 한수에게 건넵니다. FINDENC 다이 PROBLEM이 인 다이 SEM 디자인. 이 설계에서 문제점을 찾아보시오. 한수는 설계도를 받아들고 바닥에 펼쳐놓습니다. 눈으로 회로도를 따라가는 한수의 시선이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단 2분 만에 한수의 손가락이 세 곳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하이어, 하이어, 언드 하이어. DIESE, DREISTELLEN, HABEN, KRITISCHE, FEHLER.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세 곳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한수는 각 부분의 문제점을 독일어로 설명하고 수정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에 감탄과 존경이 어린 미소가 천천히 번집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서 고급 실크 넥타이를 풀어 한수의 더럽혀진 손을 직접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시 신드 아인 WAHRER EXPERT. 당신은 진정한 전문가요. 회장의 수백만 원짜리 넥타이가 구두약과 땀으로 더럽혀지지만 마르쿠스는 개의치 않습니다. 로비에 모인 20여 명의 직원들은 숨죽인 채 이 믿기 어려운 장면을 지켜봅니다. 신입사원 김지민은 아침에 자신이 한수의 구두통을 찾던 일을 떠올리며 창피한 듯 고개를 돌립니다. 보안팀장 최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고 통역사 이영민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박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서서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구두 닦기가 1조 원짜리 계약을 살리다니. 마르쿠스는 한수의 손을 다 닦고 나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한수의 무릎이 떨리지만 마르쿠스의 강한 손이 그를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자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구두 닦기와 바이어가 아니라 두 명의 전문가가 서로를 존중하며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한수에게 독일어로 물어봅니다. WARUM 신드시 하이어 엘즈 SCHUHPUTGER. 왜 당신은 여기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소? 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서연이의 사진을 꺼냅니다. 민 TOCHTER C BRAUCHT EINE 아퍼레이션 ACHTGIG MILLIONEN1. 제 딸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8천만 원이요. 마르쿠스는 사진 속 산소 호흡기를 쓴 어린 소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깁니다. 마르쿠스가 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시 신드 아인 GUTER 베이터 언드 아인 BRILLANTER INGENIUR. 당신은 좋은 아버지요. 그리고 뛰어난 엔지니어요. 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마르쿠스는 수행원에게 독일어로 지시합니다. BREITEN CEINEN NUEN VERTRAGVUR MITIHM LZTCHNISCHEM BERATER. 새 계약서를 준비하시오. 이 사람을 기술 자문으로 포함해서. 수행원이 즉시 태블릿을 꺼내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르쿠스는 한수를 향해 말합니다. KOMMENC MIT 미어 인즈 KONFERENGGIMMER WIR VERHANDELN 노이. 회의실로 가시죠. 다시 협상합시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해냈어. 너를 살릴 수 있어. 로비 한쪽 구석에 놓여진 낡은 구두통이 쓸쓸히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수는 그 구두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진짜 실력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니까요. 마르쿠스는 한수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갑니다. 구두약 냄새가 나는 한수와 고급 향수 냄새가 나는 마르쿠스가 나란히 서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박 회장이 황급히 뒤따라오며 항변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 회사 회장입니다. 저와 협상하셔야죠. 마르쿠스는 냉담하게 박 회장을 바라보며 영어로 대답합니다. You don't understand technology. I need someone who does. 당신은 기술을 모르잖소. 나는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지만 마르쿠스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경영진 5명도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수는 구석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이게 꿈인가? 정말 내가 저 회의실에 가는 거야? 20층에 도착하자 마르쿠스가 먼저 내리고 한수에게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VIP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르쿠스는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킵니다. SETGENC SICH HIERHER 여기 앉으시오. 한수는 조심스럽게 마르쿠스 옆 의자에 앉습니다. 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한수의 낡은 옷과 더러운 손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박 회장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테이블 반대편 구석 자리로 밀려납니다. 이럴 수가. 내 회사 회의실에서 내가 구석으로 밀려나다니. 경영진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박 회장 주변에 앉고 통역사 이영민은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섭니다. 마르쿠스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설계도 파일을 띄웁니다. 한수와 마르쿠스는 독일어로 열띤 기술 토론을 시작합니다. DIESE 게이트-STR UKTUR MUSS OPTIMIERT 워던 이 게이트 구조는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야, 언드 다이 THERMISCHE ABLEITUNG 하이어. 예, 그리고 여기 열방출은.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빨라지고 깊어집니다. PNFET 구조, 누설 전류 밀도, 공정 수율, 양자 터널링 효과, 고도의 전문 용어들이 독일어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영민은 그들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경영진들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봅니다. 1시간이 흐르고 마르쿠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AUSGGEICHNET CHABEN ALLE PROBLEME 젤스트리트 훌륭하오.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소. 마르쿠스는 수행원에게 독일어로 지시합니다. 홀런시된 NUEN VERTRAG 새 계약서를 가져오시오. 수행원이 태블릿에서 수정된 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마르쿠스는 계약서를 한수에게 먼저 건네며 설명합니다. 하이어. 아인 LIEFERVERTRAGBER EINE 빌리언 원. 언드 하이어 DIIEHUNDERT MILLIONEN 원 FRTCHNISCHEBERATUNG 여기 있소.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요. 그리고 여기 기술 자문 비용으로 3억 원이요. 한수의 눈이 커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3억 원? 서연이 수술비가 8천만 원인데 3억 원이라고? 마르쿠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다이 TCHNISCHE BERATUNG BERNIMMT 헤어리 한바이너스 수 VORAUSGAHLUNG 기술 자문은 이한수 씨가 맡으시오. 선불로 지급하겠소. 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겨우 말합니다. DANKE VIELEN 댕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합니다. 잠깐만요. 계약은 우리 회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마르쿠스는 차갑게 박 회장을 바라보며
영어로 답합니다. The contract is with your company. But technical verification and consulting is impossible without Mr. 리. 계약은 당신 회사와 하오. 하지만 기술 검증과 자문은 이한수 씨 없이는 불가능하오.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집니다. If you don't accept this condition, there will be no contract at all. 이 조건이 싫으면 계약 자체가 없소. 최후 통첩입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1조 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르쿠스는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박 회장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계약서 두 부에 모두 서명이 끝나고 마르쿠스는 한수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모건 FRH 어메니UNU VIDEOKONFERENG MITUNSEREMDUTSCHEN TCHNIKTEAM 내일 아침 9시 우리 독일 기술팀과 화상회의를 하시오. 한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야, 이치 WERD 다 사인. 예, 참석하겠습니다. 한수는 주머니에서 서연이의 사진을 꺼내 마르쿠스에게 보여줍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쓴 어린 소녀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수의 목소리가 눈물로 떨립니다. 댕크 인원 캔 이치 다이 아퍼레이션 마이너 TOCHTER BGAHLEN 이치 WERD 데스니 VERGSSEN 회장님 덕분에 제 딸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르쿠스는 사진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탤런트 SOLLT NICHT WEGEN GELD VERSCHWENDT 워던 CVERDIENEN DIESE 찬스 재능은 돈 때문에 낭비되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마르쿠스는 수행원에게 지시합니다. BRWEISEN C 다이 BRATUNGSGBH HUT NOCH 자물쇠를 오늘 안에 송금하시오. 수행원이 즉시 태블릿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길 마르쿠스는 박 회장을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합니다. The person you kicked is the essence we were looking for. 당신이 발로 차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본질이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마르쿠스는 한수와 악수를 나눕니다. 비스모건 헤어리. 내일 뵙시다, 이 선생. AUFWIDRSEHEN 헤어 슈밋. 안녕히 가십시오, 슈미트 회장님. 마르쿠스 일행이 정문을 나서고 한수는 로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로비의 직원들이 한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놀라움과 존경이 담긴 시선들입니다. 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엽니다. 내일이면 3억 원이 들어온다. 서연이 수술. 할 수 있어. 한수는 로비 구석에 놓여진 자신의 낡은 구두통을 바라봅니다. 5년간 함께했던 그 구두통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한수는 천천히 구두통에 다가가 뚜껑을 닫습니다. 이제 안녕이야. 다신 너를 열 일이 없을 거야. 박 회장은 허망한 표정으로 한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패배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한수는 구두통을 들고 로비를 나섭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한수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비춥니다. 민지야, 나 해냈어. 우리 서연이 살릴 수 있어. 한수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그의 인생 2막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계약 체결 다음 날 오전 9시 한수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한수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말합니다.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3억 원 정확히 들어왔네요.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합니다. 3억 원. 정말이야. 꿈이 아니야. 한수는 곧장 은행을 나와 택시를 잡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한수는 뒷좌석에서 서연이의 사진을 꺼내 바라봅니다. 서연아, 아빠가 약속 지켰어. 너 이제 나을 수 있어. 30분 후 병원에 도착한 한수는 11층 중환자실로 뛰어 올라갑니다. 복도에서 정수진 교수를 발견하고 한수가 숨을 헐떡이며 외칩니다. 교수님, 수술비 준비했습니다. 정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한수를 바라봅니다. 한수는 가방에서 은행 봉투를 꺼내 교수 앞에 내밉니다. 8천만 원 전액입니다. 당장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정 교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수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아버지가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 교수는 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서연이는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한수는 수술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민지야, 우리 딸 지켜봐줘. 제발. 6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불이 꺼집니다. 정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복도로 나오고 한수는 벌떡 일어섭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2주 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 말에 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5년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한수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한수는 한참을 울다가 휴대폰을 꺼내 하늘을 향해 속삭입니다. 민지야, 우리 해냈어. 서연이 살렸어. 일주일 후 한수는 IT 기업 본사 로비에 나타납니다. 더 이상 구두통을 들지 않고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차려입은 한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로비에서 한수를 알아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진짜 구두 닦기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신입사원 김지민은 한수와 눈이 마주치자 창피한 듯 고개를 돌립니다. 내가 그분 구두통을 발로 찼었지. 정말 부끄럽다. 한수는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20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기술 자문실이라는 세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한수의 눈앞에 최신 장비들이 가득한 사무실이 펼쳐집니다. 대형 모니터 세대, 고급 책상과 의자, 그리고 독일 본사와 연결된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이게 정말 내 사무실이야? 한수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켭니다. 화면에 마르쿠스와 독일 기술팀 5명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GUTEN 모건, 헤어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선생. 한수는 미소 지으며 독일어로 답합니다. GUTEN 모건, 레스 UNS ANFANGEN. 좋은 아침입니다. 시작하죠. 복도를 지나던 박 회장이
유리문 너머로 한수를 봅니다. 독일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웃고 있는 한수의 모습에 박 회장은 쓴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발로 차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회사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어.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한 달 후 완전히 회복한 서연이가 아빠의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12살 소녀는 더 이상 산소 호흡기를 쓰지 않고 볼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 사무실이야? 진짜 멋지다. 한수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래, 아빠가 다시 예전 일을 하게 됐어. 서연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코를 킁킁거립니다. 아빠, 이제 구두약 냄새 안 나네. 한수는 딸을 안고 빙글빙글 돌며 웃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는 다시 엔지니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파랗게 개어 있고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듭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를 병원으로 돌려보낸 한수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책상 위에는 구두통 속에 간직했던 낡은 독일어 사전이 놓여 있습니다. 한수는 사전을 펼쳐 HOFFNUNG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쓰다듬습니다. 희망.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서. 한수는 사진 액자 속 안에 민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민지야, 우리 해냈어. 서연이도 살렸고 나도 다시 일어섰어. 이제 괜찮을 거야. 구두통 대신 설계펜을 쥔 한수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바닥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남자 이한수. 그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수와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수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